안녕하세요. 약톡의 등판 약사 민혁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비염 주제 비염입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이제 살 수 있는 비염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 조사를 해봤더니 비염이 거의 국민 질병이라 할 수 있을 그렇죠. 정도로 국질. 네. 응. 네.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689만 명이 걸렸다. 이걸로 진료를 받대요.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비염이랑 아토피랑 천식 이렇게 알레르기 3대장 이렇게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그 비염이랑 비염이랑 그 아토피랑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비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약사님, 그 비염 네네. 증상이랑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비염은 이제 네. 코 비에 염증할 때 염증에서 코 비강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예를 들면 어떤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 의해서 과도하게 방출되면서 생기는 염증 반응인데요. 코 쪽에 생기는. 그래서 이제 콧물이 줄줄 흘러요. 염증 반응의 일환이고, 그리고 코 막힘도 생겨요. 왜냐면 이게 혈관 확장되면서 코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걸 비염이라고 해요. 거기다 이제 보통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알러지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옷 딱 쳐먹고 막 두드러기 나서 막 와씨 막 이렇게 요런 게 알러지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알러지 제반적인 모든 원인들,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다 그냥 알러지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제는 보통 아까 제가 히스타민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에 의한 과도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써요. 흔히 말하는 우리 흔히 지르텍 같은 거 있죠.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그 세대가 구별이 있어요. 1세대, 옛날에 1세대 처음에 딱 개발됐던 애들을 1세대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개선해서 나온 게 2세대, 3세대까지 있어요. 근데 1세대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 초창기에 개발된 건데 작용 지속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먹어야 돼요. 보통 단일제제로는 잘 안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단일제제로는 잘 안 나오고 거기다 이제 코 막힌 성분까지 추가해서 하루에 3번 먹게끔 나와요. 근데 왜냐면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대신 훨씬 더 효과가 강력해요. 왜냐면 그 히스타민 수용체를 세게 억제해버려요. 세게 작용시켜버려요. 그래서 효과는 더 센 대신 작용 지속 시간이 짧아서 여러 번 먹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대신에 얘가 우리 뇌 쪽에 히스타민 수용체가 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알러지원에만 작용하는 말초에만 있으면 좋은데 뇌 쪽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1세대 특징이 뇌를 통과해버려요. 혈내 장벽이라 해서 이게 뇌를 막고 있는 장벽을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뇌에 있는 히스타민 수용체를 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잠 올 수 있어요. 왜냐면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 이제 뭐 어떤 그런 각성과 관련된 작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억제해버리니까 막 진정작용에서 잠 오고, 그리고 또 얘가 콧물 분비만 억제시키면 좋은데 입안 침분비도 억제시키고 그래요. 항콜린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입도 마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 1세대는. 그리고 2세대는 차이가 뭐냐면 작용 지속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먹게끔 나와요. 지를 때 한 번에 한 번 먹죠. 사실 하루에 한 번 먹어도 되는데 심할 때 2번까지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게 뇌로 돌아가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졸려요. 편의성 면에서는 2세대, 효과는 1세대,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유 약사님이 주의사항에 팁 같은 거 덧붙여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항히스타민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등판 약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렇게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막 그렇죠. 멍하고 졸리고 입이 마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복용하실 때는 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음주를 하시면은 이제 알코올이 뇌 쪽으로 가게 되면 억제 작용을 하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진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순식간에 그냥 막 이렇게 뻗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계 조작이나 운전 같은 경우에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실 때 이걸 먹고 멍해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좀 피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드시면은 안전한 약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약인데, 근데 이제 평소에 녹내장이 있거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 소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나 변비가 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증상이 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병원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자주 묻는 질문으로 이제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비염약, 코약, 내성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내성이 사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있을 수는 있어도 회복이 가능한 내성이고, 우리가 먹는 정도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코가 나오거나 이렇게 불편할 때만 먹고, 그렇죠. 이 정도기 때문에 내성에 대해서는 거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쉬어주면 괜찮아져요. 네. 그리고
또 막 나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이 잘 안 들어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기전 자체, 메커니즘 자체가 미리미리 드셔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기전 자체도 효과가 있고 실제로 저도 효과를 봤고요. 예방적 투여. 네, 예방적 투여. 그리고 저는 이제 새우같이 새우에도 알레르기가 있는데 신기하게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먹으면은 새우 알레르기도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니면 환절기철에 좀 그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말했던 대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드셔야 되고 효과가 강력하고 막 졸음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2세대 하루에 한 번 먹는 졸음이 조금 덜한 항히스타민제로 해서 복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네릭이라고 이제 하죠. 이게 카피약인데 오리지널이랑 카피약 차이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지르텍 뭐가 좋냐 이렇게 정말 짜증나는 질문이죠. 등판학생 한번 이건 설명 한번 해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기존에 맨 처음 나온 약인데요. 걔네가 이제 처음에 만들면 특허를 내잖아요. 근데 그 특허권이 보호가 돼요, 법적으로. 왜냐면 이제 누가 따라서 못 만들게끔. 2년간은 지가 이제 돈 벌어, 보통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2년간 누가 똑같이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특허가 풀리면서 이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사실 믿을만 하냐? 그거를 그래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시험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생동성이 똑같이 시험이 안 나오면은 일단 제네릭 그 카피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아요. 결론 똑같고요. 거의 이제 그런 위약 효과 때문에 효과를 본인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등판학생 그 비충혈 제거제 스프레이 네. 좀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충혈 스프레이는 저도 할 말이 좀 있는데요. 네. 좀 주의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네. 보통 여러분들이 코 막힌다고 생각하면 콧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콧물 때문에도 막히겠죠. 근데 주 원인은 아까 히스타민이 하는 작용 중 하나가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요. 여기 코에 코 B자죠. B에 있는 혈관이 충혈이 돼버려요. 피가 가득 차버려 부어가지고. 땡땡 붓습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충혈 제거 스프레이는 혈관 속주제예요. 여기다 이게 팍 뿌려주면 그 성분들이 알파원 아고니스트라고 해요. 여러분 모르죠? 예. 근데 이제 혈관 수축제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시켜 버리니까 그 코막힘이 해소가 되는 건데요. 우리 몸은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항상성. 그래서 체온도 항상 일정하죠. 근데 일단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자주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뭐 어디 놀러 갔는데 학교에서 어떤 거지들이 이렇게 툭툭 건들면 그냥 신경 안 쓰잖아요. 건들잖아요. 계속 쳐요. 예? 계속 좀 짜증나죠. 쳐버리잖아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난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쓸 땐 괜찮아요. 근데 자주 써버리는 순간 우리 몸에서 얘가 자꾸 내 혈관을 수축시키네. 반동성 충혈이 생겨버립니다. 더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표기 자체가 하루에 2-3번 3시간 간격으로 쓰되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 아닌 스프레이도 있어요. 하루에 6회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써있는데요. 요렇게까지 무식하게 쓰지 마시고 많이 써야 2번 정도 쓰세요. 진짜 막힐 때만 한 번씩 쓰시고 이제 하루에 5번 연속으로 쓰면 그렇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예, 그렇게까지 쓰지 마시고 아무튼 정심할 때 하루에 2-3번 정도만 쓰십시오. 오늘은 이제 비염에 대해서 했고 우리가 다음에 탈모 컨텐츠에 대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약톡 등판약사 안녕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ack it up.